3월 14일. 오늘 김대리와 만났다. 확정된 남자친구도 아닌데 3월 14일에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다. 약속 장소를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곳이 아니라 퓨전 중식당으로 정한 것을 보니 김대리도 나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 괜히 김칫국 마시지 말아야지. 난 미처 사탕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김대리가 사왔길래 나눠 먹었다. 김대리는 누가 사오든 어떠냐고 했지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1대1로 만나니 긴장되기도 하고 대화가 끊기면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참 편안한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이 뭘까 궁금할 정도로 편안한 느낌. 김대리도 비슷하게 느꼈을까? March 14th. I met Mr. Kim for dinner today. He's not my official boyfriend, so I felt a little awkward meeting him on this special day. I simply thought it wouldn't hurt to go to a nice place and chat with him. I could do that much. He seemed to be thinking the same, seeing that he chose a fusion Chinese restaurant, not a fancy Italian restaurant for our dinner. Anyway, I shouldn't get ahead of myself. I didn't bring candies, but he brought some and we were able to share. He said it didn't matter who brought the candies, but I felt a little sorry for not planning ahead. It was our first time meeting alone outside the office, so I was a little nervous. There were some embarrassing moments when we had empty spaces in the middle of conversation, but I tried to keep my composure. Overall, I was comfortable meeting him, even to the extent that I couldn't understand where the comfort was coming from. Was he feeling just like me? 네, 김대리의 영어일기 4월 14일의 일기입니다. 화이트데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죠. 먼저 3월 14일에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면요. He's not my official boyfriend, so I felt a little awkward meeting him on this special day. 네, 이렇게 awkward라고 했죠. awkward인데요. 어색한 이런 뜻인데 부담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burde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짐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에 ed를 붙여서 burdened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뭔가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근데 그 단어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부담이라는 말하고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실제로 어떤 일 부담을 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부담을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burdened라고 하면 되고요. 뭐가 이렇게 어색하거나 과도한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awkward 정도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불편하다라는 뜻에서 uncomfortable 정도로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이라는 말을 너무 burden이라는 단어로 옮기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그냥 얘기 한번 해보면 어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동사 부분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요. I simply thought it wouldn't hurt to go to a nice place and chat with him. 네, hurt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프다라는 뜻인데 it won't hurt to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한다고 해서 아플 것은 없다가 아니고 손해볼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해서 나쁠 거 없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it won't hurt to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기서는 would를 써가지고 it wouldn't hurt to go to a nice place and chat with him. 좋은 데 가가지고 chat, 잡담을 하는 거죠. 얘기 좀 나눠본다고 해서 그게 뭐 손해볼 건 없잖아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부담 없이 뭐 좀 어때 이런 생각으로 데이트에 응했다라는 뜻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해본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 뭐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it won't hurt to tr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김칫국 마시지 말아야지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Anyway, I shouldn't get ahead of myself. 네, get ahead of myself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에 가까운 영어 속담 중에 don't count the chicken before they hatch 이런 말이 있죠. 계란이 부화하기도 전에 병아리 몇 마리가 나올지 세지 말라 이런 뜻이죠. 김칫국 마시지 말라에 해당하는 영어 속담으로 흔히 배우는데 여기서는 그 속담을 쓰지 않고 표현을 했죠. get ahead of 누구누구라고 하면 누구누구보다 앞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get ahead of oneself, myself, ourselves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보다 앞서지 말자.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지 말자.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추진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괜히 오버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진지하게 사귀고 싶어 하나? 이런 식으로 get ahead of myself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맙시다.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지 맙시다라는 뜻으로 let's not get ahead of ourselves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get ahead of him, get ahead of her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실제로 그 사람보다 앞서거나 먼저 시작했거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되죠. 자, get ahead of oneself라는 표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영어 문장 한번 들어보시면요. He said it didn't matter who brought the candies, but I felt a little sorry for not planning ahead. 네, sorry for not planning ahead 이렇게 얘기했죠. plan은 계획을 뜻하는데요. 반드시 어떤 거창한 계획 그런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일상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단어죠. 특히 원어민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주말에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What are you gonna do for the weeken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말에 무슨 계획 있냐? 이 말은 어떤 거창한 계획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할 거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원어민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고 헤어진다. 그럴 때 점심 먹은 뒤에 뭐 할 거니? 라는 뜻으로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afternoon?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plan이라는 말이 꼭 계획이라기보다 앞으로 뭘 할 건지를 묻는 그런 정도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여기서도 준비하다 정도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로 만나니 긴장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It was our first time meeting alone outside the office, so I was a little nervous. 긴장이 되었다는 nervous라는 단어를 쓰면 되죠. 근데 1대1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1대1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one on one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alone이라고 얘기했죠.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둘만 단독으로 만난다는 의미니까 alone이라고 하면 되고요. alone이라고 해서 반드시 혼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화가 끊기기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There were some embarrassing moments when we had empty spaces in the middle of conversation. 소리가 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pause라고 얘기하죠. P-A-U-S-E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 시간을 공간에 비유를 해서 We had empty spaces in the middle of conversation 이렇게 얘기했죠. 대화를 진행하는 중간에 빈 공간이 있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죠. 그래서 we had pauses in the middle of conversation 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we had empty spaces in the middle of conversation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색함이 느껴질 때마다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어 문장에 들어보면 조금 낯선 단어가 하나 나오죠. But I tried to keep my composure. 네, composur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C-O-M-P-O-S-U-R-E이죠. 조금 어려워 보이는 단어긴 한데 keep one's composure라는 표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omposure는 마음의 평정을 말하죠. 그래서 keep one's composure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 이런 뜻이고 반대로 lose one's composure는 평정심을 잃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마치 아무 느낌이 없다는 듯이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이런 뜻으로 keep one's composure, keep my composure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 composure는 어원상 분석을 해보면 compose, 구성하다라는 뜻을 지닌 compose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다 이렇게 붙잡고 있었다,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뜻으로 keep one's composure라는 표현이 평정심을 유지하다라는 뜻이 된 거죠. 그렇게 compose라는 단어랑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keep one's composure라는 표현을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런 느낌이 뭘까 궁금할 정도로 편안한 느낌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문장이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시면요. Overall, I was comfortable meeting him, even to the extent that I couldn't understand where the comfort was coming from. 네, 뭐뭐일 정도로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이 extent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용하죠. 그래서 여기서 to the extent that이라고 하면은 that 이하에 나오는 말일 정도로 이런 뜻입니다. extent 다음에 possible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어서 to the extent possible이라고 하면은 가능한 정도로라는 뜻이니까 가능한 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도로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을 that 이하에 to the extent that 이하에 넣어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느낌이 뭘까 궁금할 정도로 그러니까 I couldn't understand where the comfort was coming from 이 편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를 정도로 to the extent 그 정도로 편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능한 한을 뜻하는 to the extent possible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possible 자리에 어떤 정도로라는 말을 표현하는 말을 that과 함께, 그러니까 that절이죠. 넣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the extent that 이라는 패턴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약간 부담스러운 데이트를 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어랑 우리말이랑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월 14일 March 14th. 오늘 김대리와 만났다. I met Mr. Kim for dinner today. 확정된 남자친구도 아닌데 3월 14일에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He's not my official boyfriend, so I felt a little awkward meeting him on this special day.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다. I simply thought it wouldn't hurt to go to a nice place and chat with him. I could do that much. 약속 장소를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곳이 아니라 퓨전 중식당으로 정한 것을 보니 김대리도 나와 비슷한 생각인 것 같다. He seemed to be thinking the same, seeing that he chose a fusion Chinese restaurant, not a fancy Italian restaurant for our dinner. 괜히 김칫국 마시지 말아야지. Anyway, I shouldn't get ahead of myself. 난 미처 사탕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김대리가 사왔길래 나눠 먹었다. I didn't bring candies, but he brought some and we were able to share. 김대리는 누가 사오든 어떠냐고 했지만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He said it didn't matter who brought the candies, but I felt a little sorry for not planning ahead. 1대1로 만나니 긴장되기도 하고 It was our first time meeting alone outside the office, so I was a little nervous. 대화가 끊기면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다. There were some embarrassing moments when we had empty spaces in the middle of conversation, but I tried to keep my composure. 그래도 전체적으로 참 편안한 느낌이었다. 이런 느낌이 뭘까 궁금할 정도로 편안한 느낌. Overall, I was comfortable meeting him, even to the extent that I couldn't understand where the comfort was coming from. 김대리도 비슷하게 느꼈을까? Was he feeling just like me?